자, 오늘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뭐 레이커스의 가장 큰 화두는 8위까지 올라설 수 있느냐,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과연 생존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레이커스의 여름이 굉장히 또 바쁜 그런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블록버스터급 루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드웨이 월드라는 곳에서 LA 레이커스의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5명의 스타를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스타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인지 제 의견을 덧대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계약 여부를 필두로 이번 2024년 여름 레이커스에게 아주 바쁜 한 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계약을 맺는다는 가정하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레이커스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스타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스타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잘 뛰고 있는 도노반 미첼입니다. 얼마 전에 복귀했고요. 코 부상을 딛고 돌아왔는데 올 시즌에 50경기 남짓 뛰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 NBA 팀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게 됐고요. 자, 하지만 뭐 건강한 미첼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최고의 올스타죠. 자, 트레이드 패키지는 디안젤로 러셀이 LA 레이커스와 일단 사인을 맺고, 그 다음에 사인 앤 트레이드, 그리고 몸값을 또 맞춰야 되고 클리블랜드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스틴 리브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게이브 빈센트는 뭐 약간의 그런 셀러리 덤프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을 쓰면 미첼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도노반 미첼은 아주 역동적인 백코트 자원이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공격 옵션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뭐 미첼을 자신하고 있고, 미첼 역시도 클리블랜드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LA 레이커스가 추파를 던진다면 블록버스터급 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일단 미첼은 굉장히 훌륭한 득점원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모두 보는 투가드, 콤보가드, 듀얼가드이기 때문에 어시스트나 플레이메이킹에도 아주 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손을 가지고 있죠. 퀵핸즈. 미첼이 대학교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수비력이었죠. 여기에 3점 라인 바깥에서 뭐 자유자재로 또 슛도 던질 수 있고, 또 림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슬래셔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뭐 르브론 제임스는 나이를 더 먹어갈 수밖에 없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 도노반 미첼이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노반 미첼이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는다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뭐 덴버 너게츠, 뭐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등등을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도노반 미첼이 플로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스위치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아주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지 미스매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조합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미첼의 수비력 역시도 앤서니 데이비스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와 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건 결국 르브론 제임스 은퇴 이후에도 레이커스는 데이비스 위주로 달린다라는 뜻인데, 도노반 미첼과 앤서니 데이비스는 또 충분히 또 비슷한 나이대로서 함께 레이커스의 미래를 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도 맞기 때문에 저는 도노반 미첼이 레이커스로 가는 시나리오는 뭐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줄곧 LA 레이커스 혹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링크가 되어 있는 트레이 영입니다. 트레이 영도 뭐 그냥 영입할 수는 없죠. 반드시 디안젤로 러셀의 사인 앤 트레이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패키지는 도노반 미첼과 똑같습니다.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는 셀러리 덤프, 그리고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 2029년 1라운드 픽입니다. 올 시즌 현재 손부상 때문에 일단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든 평균 25점과 10개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죠. 트레이 영은 야투 효율은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뭐 능숙한 볼 핸들링,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르브론 제임스의 하프코트 셋에서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죠. 르브론 제임스가 같이 플로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 영의 볼 핸들링과 플레이메이킹, 패스라면 르브론 제임스가 플로어 위에서도 힘을 빼지 않고 어느 정도 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투맨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굉장히 많은 라패스를 올려줬던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디 러셀인데, 트레이 영은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라패스를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죠. 뭐 클린트 카펠라, 뭐 오니에카 오콩오 이런 선수들과도 호흡을 계속 맞췄었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올 시즌을 상기해 보면 굉장히 건강했잖아요. 건강했을 때 엄청난 운동 능력, 또 데이비스의 아주 확실한 그런 뭐 신체 조건을 잘 결합시켜서
어마어마한 랍스렛, 롤스렛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트레이 영은 리그에서 투맨 게임을 가장 잘하는 선수고 바운스 패스, 뭐 랍 패스, 뭐 그 다음에 뭐 노루 패스, 온갖 종류의 패스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비스와 영은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레이 영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야투 효율보다는 수비력이잖아요.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뛴다면 그런 약점도 어느 정도는 지울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 영이 LA 레이커스로 온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설령 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레이커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놓고 보더라도 트레이 영을 영입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뭐 디러셀도 아쉬울 수 있고 오스틴 리브스도 사실 얼마나 잘해주나요? 그리고 가성비도 뛰어난 선수지만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남아있는 얼마 없는 시간을 위해서는 롤 플레이어의 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올스타, 뭐 나아가서 올 NBA 팀에 뽑힐 만한 그런 자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트레이 영이나 혹은 도노반 미첼이 굉장히 알맞은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잭 라빈입니다. 잭 라빈 같은 경우에도 레이커스와 줄곧 링크가 됐었죠. 그래서 잭 라빈은 빌리 도노반 감독과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글쎄요,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계속 입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잭 라빈은 또 UCLA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수고 또 때마침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접었고 또 감독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드 패키지는 조금 다릅니다. 디러셀의 사인 앤 트레이드가 주요 골자인 건 맞는데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젤런 후드 시피노와 2029년 1라운드 픽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트레이 영, 그 다음에 도노반 미첼보다는 잭 라빈이 티어가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트레이드 패키지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두 선수에 비해서. 자, 그래서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3점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34.9%. 그런데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3점입니다. 이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3점 커리어 성공률이 38.2%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내가 마음을 잡고 뛸 수 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잭 라빈은 언제든지 본인의 효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슈팅 터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여기에 잭 라빈이 굉장히 오래 뛴 것 같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2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잭 라빈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뛰었을 때는 그야말로 올스타 레벨이었잖아요. 올스타 레벨로 지금 4년, 5년 뛰었다는 건 내 기량과 실력은 이미 입증은 끝났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의 환경이 바뀌고 또 나를 통제하는 감독이 누구고 내 옆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잭 라빈은 훨씬 더 효율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잭 라빈은 시즌 내내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고 또 그에 따라서 부상, 그 다음에 생산력 감소 등등이 있었는데 잭 라빈 본인에게나 또 시카고 불스도 역시나 코비 화이트, 아요 도스무 진짜 무럭무럭 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라인업에서는 사실 잭 라빈이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감독과도 맞지 않고. 근데 감독은 이미 어때요? 구단 쪽 사람이야. 완전히 감독은 구단 쪽 사람과 지금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잭 라빈은 결국 그 미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레이커스가 한번 저런 패키지로 찔러볼 수 있는 스타 아니냐. 물론 나고 자란 곳은 시애틀 쪽이지만 대학교를 또 LA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잭 라빈 영입하는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타는 바로 디존테 머레이입니다. 디존테 머레이도 계속해서 LA 레이커스 루머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그랬었으니까요. 자, 올 시즌 현재 트레이 영이 아웃된 이후에 디존테 머레이의 팀이 돼가고 있는 애틀란타고 굉장히 손도 빠르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투웨이 플레이어죠. 자, 트레이드 패키지는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제러드 밴더빌트 2029년 1라운드 픽입니다. 이 정도면 또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디존테 머레이의 가장 큰 강점은 공수 겸장이라는 건데 수비가 과대평가됐다. 그 다음에 또 수비력이 점점 감퇴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불과 2년 전에 스틸 왕이었어요. 그래서 2021-22 시즌 스틸 리더였고 또 올스타에도 출전한 적이 있고 오스틴 리브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디존테 머레이가 들어오는 건데 오스틴 리브스에서 그냥 단순하게 디존테 머레이로 바뀐다는 것 자체는 큰 폭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쵸? 어쨌든 오스틴 리브스는 현재까지는 롤플레이어고 디존테 머레이는 그래도 올스타급 선수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다. 여기에 디존테 머레이랑 르브론 제임스는 에이전트가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기에 디존테 머레이의 가장 큰 약점이 얘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지금 만천하에 알려져 있잖아요.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르브론 제임스 밑에서 뛰고 레이커스의 팬덤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애틀란타에서도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모난 성격이 뭐 레이커스에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의 가세는 결국 레이커스의 가장 큰 뭐 약점이자 아니면 기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 수비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르브론 제임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이자 디펜더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디러셀은 아주 훌륭한 패서이기도 하고 머레이보다 더 나은 그런 3점 슈터이긴 하지만 사실 디러셀은 또 플레이오프에서 워낙 약했던 선수고 오스틴 리브스는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플레이오프 같은 집요한 무대에서는 매치업 사냥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머레이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디존테 머레이는 나이가 깡패입니다. 아직까지 27살이기 때문에 뭐 아까 트레이 형이나 도노반 미첼 때도 마찬가지고 잭 라빈도 그렇지만 설령 르브론 제임스가 2년 안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앤서니 데이비스와 타임라인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존테 머레이도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고 트레이드 패키지도 저 정도면 애틀란타도 나빼드지 않을까. 이번 미드시즌 트레이드 때 머레이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머레이에 대한 트레이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패키지면 나빼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마 드로잔입니다. 더마 드로잔이 89년생이에요. 듀란트, 커리보다 한 살이 어린데 여전한 생산성을 내고 있죠. 자, 트레이드 패키지는 역시나 디러셀의 사인 앤 트레이드가 주요 골자고 오스틴 리브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 트레이드 패키지를 현지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스타 6번 뽑힌 일반적인 롤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쵸? 올스타 자원이고 그리고 미드레인지 마스터죠. 미드레인지 마스터라는 거는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더마 드로잔이 새가슴이 아닌 건 결국 내가 샷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샷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훌륭한 패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더마 드로잔이 충분히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더마 드로잔은 또 캘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전에도 레이커스와 아주 강하게 링크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또 LA를 원래 좋아했고 코비 브라이언트 키즈기도 하고요. 자, 올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2년 혹은 3년 계약을 드로잔이 원한다면 레이커스는 평균 약 한 2,500만 달러, 한 25밀 정도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디러셀과의 이 사인 앤 트레이드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아주 뭐 훌륭한 아이솔레이션 득점자이고 그 다음에 클러치에서 고투가이로 쓸 수 있죠. 클러치에서 고투가이로 쓸 수가 있는데 LA 레이커스가 클러치 상황에서 우리가 복귀해보면 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는 수비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대로 공을 잡기가 어렵죠. 왜냐? 슈퍼스타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더마 드로잔에게 공을 준다면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디러셀 다 좋은 선수지만 내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을 잡지 못하는 클러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대신해서 공을 잡는 선수가 롤 플레이어가 아닌 클러치에서 강한 선수이고 올스타인 더마 드로잔이라면 이건 충분히 큰 무대에서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마 드로잔이 지금 이제 경력 뭐 한 2, 3년, 3, 4년 남아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탱크에 가스가 남아있는 셈이고 물론 뭐 더마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3점 슛 성공률이 29.6%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 이적해서 3점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3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레이커스 팬들이 제2의 러셀 웨스트브룩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웨스트브룩보다 더마 드로잔이 훨씬 더 야투를 던지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절제력이 있고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득점원이자 또 패서이기도 하고 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못지않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보다는 떨어지지만 아주 빼어난 또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저는 더마 드로잔이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르브론 제임스나 혹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빅3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가는 셈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많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5명의 레이커스행 가능성이 높은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5명의 트레이드 패키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은 바로 오스틴 리브스죠. 근데 오스틴 리브스는 올 시즌에도 연장 계약을 맺고 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슈퍼스타들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올스타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이 페이더웨이 월드라는 곳에서는
오스틴 리브스를 매물로 당연히 뭐 디앤젤로 러셀과는 또 이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스틴 리브스와 디 러셀을 이런 올스타급 선수로 바꾼다면 레이커스에게 더 큰 그런 전력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견 동의하고요. 자, 아직까지는 뭐 시즌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FA 시장이 열리기까지 이제 3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록 뭐 루머이긴 합니다만 이런 좀 흥미를 끌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